사이드에서 손흥민을 보고 공을 올린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거리슛 플러스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6일 현충일 저녁 8시 대전에서 대한민국과 칠레의 월드컵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황희찬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멋진 프리킥으로 2대0 압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이 A매치 100경기째를 치르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된 역사적인 그 경기, 바로 분석평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칠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칠레는 이번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콰도르한테 밀려서 결국은 탈락을 했고요. 이번 평가전은 우루과이에 대한 모의고사 평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칠레가 이번에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었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황금세대가 등장하면서 2회 연속 16강에 진출도 했고요. 지금은 이 황금세대가 기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본선에 나가지 못한 그런 팀입니다. 끈끈한 팀이에요. 다만 경기 시작 전부터 이진급 멤버가 방한한다.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투로 비달, 레알 베티스의 클라우디오 브라보, 레버쿠젠의 차를레스 아랑기스 같은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맥은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루과이와 끝까지 경쟁을 했던 팀이니까요. 괜찮은 스파링 파트너라고 볼 수 있었죠. 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칠레가 꽤 실력 있는 국가였습니다만, 예, 지금은 몸값을 다 합쳐도 1073억 손흥민만큼 안 되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주전이 빠졌으니까요. 좀 약간 김이 빠지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된 평가전, 11분 만에 한국에게 찬스가 옵니다. 정우영에게 공이 연결이 됩니다. 작은 정우영 선수죠.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볼 경합 와중에 결국 공을 따내고요. 자, 이 공을 앞에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걸 황희찬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슛을 넣어서 골로 연결시킵니다. 1대0 선제골이었죠. 이게 굉장히 의미 깊었던 게, 요즘 황희찬 선수가 골을 잘 못 넣었었어요. 울버햄튼에서도 그렇고 1대1 찬스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기어코 골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스타로 떠오른 작은 정우영 선수의 패스가 좋았죠. 황희찬 선수의 찰나의 모션 페인팅도 매우 기술적이었습니다. 이번엔 35분 칠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평범하게 공이 패스가 되는데 이게 저번 브라질전에서도 나타나던 건데요. 멀쩡히 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순한 스루 패스에 뻥하니 뚫려요. 다행히 옆으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레가 최고의 선수진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감독이 잘린 다음에 신임 감독이 맡은 첫 번째 경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44분에도 좀 얼척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큰 정우영 선수가 이게 팀을 정비를 하면서 볼을 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어이없게 놓치면서, 그래서 한 번에 인사이드 앞으로 쭉 공이 연결이 되면서요, 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을 돌리려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대 수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찔러 넣어준 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아무튼간에 중원의 미스가 벌어지면서 심각한 위기로 이어졌었습니다. 저번 브라질전하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비 시에 어이없는 실책,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저번 월드컵 장현수, 그리고 경기는 후반으로 이어집니다. 51분 27초 경기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 칠레 대표팀에 처음 나왔던 이바카체라는 선수가 태클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완전히 기울었죠. 이전에도 칠레가 그렇게 창의력이 좋은 팀은 아니더라고요. 전형적인 피파 랭킹 28위와 29위에 딱 걸맞는 경기라고 할까? 저번 브라질이 너무 잘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뭐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퇴장으로 대한민국이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63분, 이번엔 칠레가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한국에서 자주 나오던 실수인데,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가요, 손흥민 선수한테 커트를 당합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면서 옆으로 툭 치면서 키퍼까지 완전히 제낀 상황이었는데 밀려 넘어지거든요. 항의하는 붉은 악마들. 확대해서 봐도 분명히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강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죠. 볼과 접촉도 없었고요. 하지만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65분 52초 계속되는 찬스. 손흥민이 공을 잡죠. 저는 여기서 네이마르를 보는 줄 알았어요.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제낀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 그리고 리턴을 받아서
달려나간 손흥민이 슛. 하지만 아쉽게 빗나갑니다. 저는 이 65분의 공격 장면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찬스의 시작이요. 손흥민 보이시죠? 사이드에서 손흥민을 보고 공을 올린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라인 브레이커 손흥민이 상대 팀의 공간을 파괴하는 주요 전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더해서 툭 치면서 한 명 벗겨내고 수비가 달려드니까 오른발로 툭 앞으로 친 다음에 그걸 왼발로 탁 치고 나갑니다. 탁탁. 투명 완전히 벗겨냈죠. 이강인의 팬텀 드립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놀라운 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주고 리턴 받을 거를 감안을 하고 본인은 뛰어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손흥민, 이 자리엔 케인이 많이 있었죠. 아쉽게 골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이 65분의 상황은요. 뒷공간 파괴 장인 토트넘의 주요 전술 플러스 마치 저번 브라질전의 네이마르를 보는 듯한 손흥민의 개인기 플러스 토트넘 손케 듀오의 일반적인 공격 루트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다음에도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88분 19초의 상황입니다. 아까 선제골을 넣는 장면 비슷하게요. 황희찬이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해요. 그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네이마르처럼 뒤로 백힐 패스. 당연히 황희찬이 이걸 알고 있었죠. 이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받을 줄 알고. 순간적으로 차는 척하면서 옆으로 살짝 밀어서 완전 벗겨냈는데 파울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여기서 프리킥을 얻어내요.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전형적인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이 나올 때 2대1 패스로 이런 식으로 많이 뚫어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드디어 국가대표가 손흥민의 제대로 된 활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음에 기가 막힌 손흥민의 감차가 다시 한번 꽂힙니다. 한 골을 더 만들어내죠. 그래서 스코어는 2대0. 경기를 중계하시는 허정무 전 감독도 너무 가운데라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요 자세히 보시면 인사이드로요. 예, 팔 안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날려버리니까 키퍼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와, 진짜 손흥민 완벽하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가 막혔던 프리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프리킥을 얻어냈던 상황. 황희찬이 2대1 패스를 염두하면서 손흥민에게 공을 주고요.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맨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손흥민이 공을 뒤로 빼줍니다. 이걸 받은 황희찬이 차는 척 하다가 다시 왼발로 돌려놓고 가는데 이제 파울을 당한 거죠. 이 장면이 토트넘에서는 주로 손흥민이고요. 등딱을 해주면서 공을 지켜내서 패스를 해주는 쪽이 주로 케인이 됩니다. 그 앞뒤가 바뀔 때도 있죠, 물론. 저는 이걸 보면서 골도 골이지만 아까 제가 가졌던 느낌, 토트넘의 속공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나오는구나. 플러스 손케 듀오의 2대1 패스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나오는구나. 와, 이거 됐다. 저번에 브라질을 상대로도 공격은 나름 됐거든요. 천하의 브라질을 상대로도. 근데 그때도 이게 이렇게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네이마르한테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거들끼리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조규성 선수가 토트넘의 케인 역할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게 벤투의 의도인지 선수들 간의 어떤 재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난 공격 옵션이 생겼다. 이 공격 옵션이 생기면 피파 랭킹 28위, 29위 정도의 16강을 다투는 팀이 아니라 랭킹 10위권에 8강을 다투는 팀이 될 수 있어요. 토트넘이 그 공격 전술로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않습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는 팀의 2대0 승리보다 이게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추가 시간 1분 57초에 교체가 되고요. 경기는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 해서 2대0으로 경기 종료. 자, 언론 반응 보실게요.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좋은 정신력과 자세로 임해 선수들에게 고맙다. 크게 지고 나서도 잘해줬다. 꼭 이기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뭉친 것 같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이기고 싶었다. 100번째 경기를 지고 나서 축하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예, 아무래도 그랬겠죠. 겸손한 멘트는 이어집니다. 운이 좋게 득점할 수 있어 기쁘게 마무리한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강력한 인사이드 가마차기 킥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운이 좋다니요.
역시 겸손한 손흥민. 100경기를 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매 순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매번 꿈은 꿨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다. 꾸준히 대표팀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했다. 벤투 감독님도 극찬을 했죠. 경기 종료 후 벤투 감독은 득점 후 경기가 잘 풀렸다. 공수 전환도 잘 됐다. 후반 초반에 추가골 기회가 많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추가골이 늦게 터졌다.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그리고 여기 의미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원톱에서 투톱으로 종종 활약한다. 손흥민의 공격적인 특징은 황의조, 조규성과 다르다. 이번 경기에서 윙어와 스트라이커의 연계를 지켜봤다. 이 멘트를 보니까요. 오늘 국가대표에서 보였던 토트넘스러웠던 모습이 의도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면 더 기쁘죠. 그래서 벤투 감독님이 마무리를 합니다. 감독으로서 손흥민을 지도하는 건 감사한 일이다. 모두가 손흥민의 실력을 잘 안다. 소속팀 토트넘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잘해준다. 앞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좋은 활약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덕담을 남기시는 벤투 감독님.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국가대표가 보였던 토트넘스러웠던 모습, 브라질스러웠던 모습이 선수들 간의 즉흥이 아니라 의도된 거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면 팀도 살고 손흥민도 살고 우리는 8강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수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언론에서는 작은 정우영, 프라이브루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영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했어요.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의 한 칸 밑에서 정우영이 세컨 스트라이크로 선발 출전했다. 오늘 분석과 이 표현을 같이 합치면 정우영이 토트넘의 셉셉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어제 보니까 역량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분데스리가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자신의 에고보다 토트넘이란 팀을 먼저 생각하는 셉셉이처럼 여기도 나와있네요.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뛰며 상대 포백 수비를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는 우리 정우영 선수가 국가대표 손흥민의 셉셉이가 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치국 마신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래 김치국 마시는 재미는 축구 보는 거예요, 원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벤투 감독님 인터뷰까지 보니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드디어 손흥민 활용법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책임감에 짓눌리던 손흥민이 아니라 토트넘에서처럼 가벼운 날쌘돌이의 모습을 국가대표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이번 칠레와의 평가전은 이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쪼록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잘 다듬고 특히 수비 실수만 좀 줄여서요, 제가 아까 마신 김칫국 한 8강 정도를 다투는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한국과 파라과이의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